알베 형한테는 좀 미안하다는 이야기를 전하고요. 네. 피터 형한테 칼라피오리 얘기를 좀 해서 칼라피오리 네. 괜찮지 않나요? 그 시스도 대단했고 엄청 잘했잖아요. 알베도 너무 좋다고. 근데 알베 형이 약간 유벤투스 올 것 같아서 좋아하다가 아스날 오면 또 아싸. 그렇죠. 일단 축하드립니다. 아유 이런 근데 뭐 아직 확정은 아니니까. 네 유력하긴 하지만 유력은 네. 하지만 확정은 아니고 그 우리가 영주 형이랑 덕현이랑 우리 둘이 그 경매했었잖아요. 네. 그때 칼라피오리를 결국에 이제 형철이가 낙찰을 받아갔지만 그때 제가 그 얘기했던 게 기억나요. 이 정도 무조건 데려와야죠. 데려와야죠, 진짜. 여기서 왼쪽 많지 않아 그랬는데 어. 칼라피오리 일단 데려와야 된다. 솔직한 이야기로 저는 리버풀이 관심 있다고 했을 때 네. 진짜 데려오길 바라는 선수였어요. 어. 왜냐면 이런 선수를 좀 정말 쉽게 찾기가 힘들고 네. 센터백 보강이나 풀백 보강이 필요한 팀한테는 진짜 이번 유로에서 너무 많은 걸 보여준 선수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탈리아는 아무것도 못 보여줬지만 어. 칼라피오리는 보여줬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일단은 뭐 축하드립니다. 자, 칼라피오리 지금 볼로냐의 이탈리아 수비수고요. 네. 2002년생인데 지금 아스날과 굉장히 근접해 있다는 뉴스들이 여러 군데서 나오고 있습니다. 뭐 조금 이따 디테일하게 얘기하겠지만 이번 유로에서 이탈리아 대표팀은 굉장히 부진했고 결과적으로는 탈락을 했죠. 네. 탈락을 했는데 이탈리아 대표팀에서 어제 찬우 형도 그리고 알베 형도 얘기했지만 볼만한 선수는 둘이었어요. 돈나룸마 그리고 칼라피오리입니다. 그럴 돈나룸마가 있어. 네. 돈나룸마 골키퍼도 뭐 선방은 잘 해줬으니까. 그쵸. 어떻게 보면 진짜 어려운 상황에서 공을 해줬는데 칼라피오리는 되게 번뜩였어요. 비록 자책골이 있었지만 그건 좀 어쩔 수 없는 불운한 상황이었다고 상황이었다고. 보고 네. 마지막 착하니의 그 기적 같은 동점골 덕에 이탈리아가 결국엔 토너먼트까지는 갔죠. 물론 그렇죠. 떨어졌지만. 네. 근데 그때도 칼라피오리가 공을 가지고 전진하는 그 어떤 부분이 굉장히 골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죠. 네. 그리고 이제 약간 그게 있어요. 일단 이 선수 키는 뭐 센터백이니까 당연히 큰데 머리가 이렇게 좀 길고 그 머리띠 이렇게 딱 둘러가지고 머리 휘날리면서 수비하는 게 멋있어요, 진짜. 잘생긴 것도 있고 사실. 네. 네. 너무 좋죠. 그러니까요. 사실 이제 아스날의 그 외모력이 점점 더 상승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라이스, 외대고로 있고 또 미남 선수들이 많은데 거기에 칼라피오리면 예전에 아스날이 한참 얼굴이 좀 괜찮은 선수들이 많을 때가 있어요. 뭐 얼굴로 축구하는 건 아닙니다만. 네. 근데 저는 기왕이면 제가 약간 얼빠거든요. 반페르시루는 잘생기지 않았나요? 그랬나요? 그런 얼굴 좀 기억이 약간- 안 나네요. 기억이 안 예, 나시죠? 얼굴 아, 기억이 그럼 안 어쩔 수 나요. 없죠. 예. 어떻게 생겼나요? 좀 그냥 잘생겼. 너처럼 생겼었나요? 저요? 네. 네. 그래도 반듯하게 생겼어요. 예. 마이크로웨는 어떻게 생겼었죠? 오원이요. 잘생겼지. 예. 오원 잘생겼지. 네. 인정. 어쨌든 자 지금 원래 이야기가 나왔던 우리가 이적설에 대한 간략한 이야기 확정이 되면 어떻게 쓰일지를 좀 더 디테일하게 보겠지만 네. 칼라피오리는 원래는 유벤투스 이야기가 굉장히 유력하게 나왔었어요. 맞아요. 일단 유벤투스에게 되게 많은 관심이 있다. 유벤투스가 많은 관심이 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그 이적료를 뭐 2,500만 유로를 처음에는 제의했다고 해요. 유로 전이죠. 근데 볼로냐가 그때 거절을 했는데 뭐 이적료가 낮아서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돈을 더 받으려는 전략일 수도 있지만 그런 보도도 같이 나오더라고요. 볼로냐가 유벤투스로 보내는 거 원치 않아 한다. 그게 이제 모따 감독이 유벤투스를 가는 네. 거를 좀 탐탁치 않게 생각했다는 얘기가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뭔가 모따 감독이 유벤투스로 일단 지금 이제 볼로냐를 떠나서 예. 계약 만료로 떠나고 그 다음에 유벤투스로 갔는데 볼로냐가 그 과정을 뭔가 좀 찜찜하게 생각하는지 계속 이제 언론을 통해서 유벤투스하고 뭔가 뭔가 거래를 하고 싶지 않다. 예. 우리는 뭐 유벤투스 뭐 그렇게 뭐 좋아하지 않는다. 막 이런 식의 계속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유베 팬분들 입장에서는 되게 의아할 거예요. 네. 아니 계약이 끝나서 그냥 간 끝난 건데. 다음에 그 감독이 이제 어쨌든 감독으로 따지면 FA가 됐고 그렇죠. 그 감독을 이제 데려온 건데 왜 이렇게 갑자기 우리를 이렇게 문제 삼는지 모르겠다. 근데 어쨌든 뭐 이유를 막론하고 지금 두 구단의 관계가 좋다 말하기 힘든 상황에서 볼로냐는 유벤투스로는 선수를 보내고 싶어 하지 않았다. 이렇게 일단 상황을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사실 디테일한 상황은 이거는 잘 알 수가 없어요. 뭐 그 사이에 뭐 약간 계약은 그렇게 됐지만 좀 이른바 빈정을 상한 부분이 있는지 혹은 볼로냐 입장에서는 선수를 이탈리아 내로는 보내기 싫다라고 맞아요. 생각을 네. 할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건과 관련해서는 모타 감독이 유벤투스로 간 거에 대한 어떤 썩 좋지 않은 감정이 영향을 끼쳤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이거는 뭐 디테일한 부분은 우리가 알기가 힘들다. 네.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칼라피오리가 본인이 유벤투스를 원했건 맞아요. 아니건 간에 일단 원했을 것 같아요. 이 얘기들이 나온 거 봐서는 정말 원했던 것 같아요. 유벤투스 가고 싶어 했다고 얘기가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래도 볼로냐가 이적 자체를 허락하지 않았을 거라서 현실적으로 유벤투스로 가는 길이 거의 막혀 있었다. 그리고 유벤투스도
유로 활약 이후로 이 선수가 갑자기 가격이 껑충 뛰었거든요. 뭐 이 정도면 사실 올라갈 만하죠 당연히. 5천만 유로에 우리나라 돈은 한 700여 원의 700억? 원의 예. 금액인데 그러면 원래 얘기 나왔던 금액의 거의 더블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러면 유벤투스로서도 가격이 부담이 돼요. 음. 물론 사라면 사겠죠. 하지만 이 칼라피오리에게 5천만 유로를 투자하는 순간 다른 포지션 보강은 생각보다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네. 분산 투자를 해야 되는데 센터백에게만 아니면 풀백에게만 몰빵하기 어렵잖아. 몰빵하기 힘들잖아요. 예. 지금 이제 유벤투스는 뉴스를 보면 그 아탈란타의 텐 쿠프메이너르 팬. 개인적으로 굉장히 이제 아주 추천하는 좋죠. 선수인데 아마 이 선수 보강 영입에 조금 더 신경을 쓸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그게 지금, 맞고 사실. 네덜란드 중원에 뭐 스하우턴이나 그다음에 또 라인더르스나 이런 선수들이 다 있습니다만 본래 우리가 생각하는 네덜란드 중원의 조합은 더용이랑 텐. 네. 뭐 요렇게가 아니냐. 물론 이 선수들이 대표팀에서는 꽤 오랫동안 멀어져 있긴 했었지만 근데 이 선수도 워낙 잘하는 선수라. 그렇죠. 네. 그래서 쿠프메이너스는 이미 시즌 중에 나 아탈란타 떠날 것 같다라는 얘기를 이미 아탈란타 예. 경기 중에 시즌 중에 했었어요. 근데 아마 제 생각에는 이 선수 영입에 이제 좀 공을 들일 것이고 그래서 지금 칼라피오리의 뛴 금액은 유벤투스로서는 부담이 컸다. 굳이라는 생각도 들었을 것이다. 잉글랜드 구단은 사실 뭐 돈은 많잖아요. 돈은 많죠. 그래서 아스날도 분명히 돈을 쓸 거고. 그리고 필요성이 컸어요. 네, 저는 그래서 왠지 이 금액을 이 금액으로 데려올 만한 이유가 아스날에게는 충분했다. 있다. 라고 좀 생각을 했는데 그 이유가 아르테타 감독이 이미 왼쪽 후방 자원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뢰를 잃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좌측에 쓰일 만한 자원, 그러니까 센터백으로 따진다면 마갈량이스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왼쪽 사이드까지 범용성으로, 그러니까 아스날 자체가 딱 정형화된 백포를 써서 사이드백은 사이드백, 센터백은 센터백 이런 느낌으로 세우는 팀이 일단 아니잖아요. 아니죠. 네. 사이드백은 인버티드 형태로 세우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좀 멀티 자원을 쓰는 경우가 많은데 왼쪽으로 따진다면 지금 이제 먼저 생각나는 선수는 토미야스, 키비오르 네. 그리고 또 셀 수 있는 선수가 뭐 왼발에 쓰고 있는 마갈량 거기에다가 팀버도 좌우를 쓸 수 있는 형태. 그렇죠. 네. 그리고 여기에 사실 티어니도 있긴 해요. 있죠. 근데 진첸코까지 생각을 하면 왼쪽 자원이 토미야스 잘합니다. 단 부상 문제가 커요. 진첸코 잘하지 못합니다. 네, 못해요. 문제가 커요. 문제 크죠. 네, 문제가 커요. 키비오르 원래 이 선수가 저는 사이드백으로 쓰여서는 좀 애매한 선수라고 봅니다만 칼라피오리랑 비교했을 때는 저는 칼라피오리가 훨씬 더 비교 위에 있다라고 봐요. 키비오르는 좀 못 믿었다.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팀버 이제 봐야죠. 이제 돌아와요. 네, 이제 돌아와서 정말 몸 어떨지 네. 건강하게 뛸 수 있을지 그리고 만약 뛴다고 해도 일단 왼쪽 오른쪽 다 뛸 수 있는 선수라서 그때 선택해서 팀 그쵸.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쓰면 됩니다. 팀버는 그런 부분에 메리트가 있는데 아마 개인적으로 오른쪽이 좀 위주가 되지 않을까 싶긴 네. 하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왼쪽은 그러면 친첸코 더 이상 믿고 쓸 수 없으니까 없다. 누군가는 보강돼야 될 선수가 필요했어요. 근데 칼라피오리는 거기에 딱이죠. 딱이죠 진짜. 아마 네. 저는 마갈량과 살리바 조합은 사실 PL에서도 가장 좋은 이 수비력을 보여줬던 조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둘은 붙박이라고 봐요. 네. 근데 상황에 따라서는 사실 마갈량이 좀 많이 뛰는 것 같은 느낌도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살리바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팀버가 돌아온다면 벤 화이트가 센터백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마갈량을 대신해서 이 칼라피오리가 설 수도 있고 좌측이 불안한 자원에 대해서 칼라피오리가 대신해 준다면 진첸코의 불안함을 떨 수 있고 그 다음에 토미야스랑 팀버 같은 전천후 멀티 자원이 있고 그러면 사실 수비 라인에서 어마어마하게 여유가 생기죠. 그렇죠. 그래서 퀄리티도 올라가고. 그리고 그 변형 백스리를 예. 빌드업 때 형성한다고 했을 때 살리바, 마갈량이스, 칼라피오리. 아. 마갈량이스 가운데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아. 와 대박이죠 대박. 이 빌드업을 중시하는 감독들이 역시 왼발 센터백의 중요성을 항상 이야기하는데 기본적으로 칼라피오리가 그 왼발에서 왼쪽에서 보여줄 그 전진성, 마갈량이스가 보여줄 롱패스 능력, 살리바의 뭐 수비면 수비, 빌드업면 빌드업 만능의 어떤 역할, 그리고 오버래핑하는 풀백 뭐 화이트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는 팀버나 화이트가 내려와서 변형 그렇죠. 백스를 만들고 칼라피오리가 조금 더 전진해서 그냥 네. 유로에서 보여준 것처럼 오른반하고 전진하고 전진 수비하고 그렇게 뭔가 더 전진성을 부여받는 역할을 맡을 수도 있어요. 네. 그때 볼이 있는 위치에 따라서 아니면 상대의 압박하는 숫자나 형태에 따라서 굉장히 유연하게 빌드업 대용을 가져갈 수 있는 건데 정말 좋은 거죠. 본래 생각을 해보면 아르테타 감독이 왼쪽에서 쓰고 싶었었던 선수가 누구냐? 여러분 리산드로 마르티네스였습니다. 그렇죠. 예. 리산드로 마르티네스랑 칼라피오리랑 똑같다라는 건 아닙니다만 전천후 왼쪽 자원을 바라다가 결국엔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가 맨유로 가면서 저는 진첸코가 그 자리를 대체했다고 봐요. 네. 근데 진첸코는 좋았던 타이밍도 있습니다만 요즘 좋지 않아요. 안 좋죠. 키비오르 애매해요. 그러면 이 두 선수 대신에 칼라피오리가 들어올 수 있다라면
저는 뭐 수비 라인에서는 당분간 몇 해간은 손을 대지 않아도 될 정도의 조합이 만들어지지 않나. 네, 풀백 센터백 다 가능하고 예. 빌드업을 이끌 능력이 있고 그렇죠. 맨발이고 이런 점에서 보면은 리산드로랑 칼라피오리가 이런 프로필에선 공통점이 있는데 아마 궁극적으로 리산드로를 영입했을 때 아르테타가 쓰려했던 그림이 칼라피오리가 이제 실전을 뛰는 그림을 통해서 좀 잘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생각합니다. 이제 리산드로 마르티네즈는 이미 프리미어리그에서 보여준 바가 있어서 칼라피오리보다는 프리미어리그에서는 우위에 있다고 봅니다만 리산드로 마르티네즈에게 굳이 아쉬운 걸 찾자면 신장 부분이거든요. 그죠? 네. 근데 칼라피오리는 신장도 좋아요. 그 부분도 저는 아주 만족스럽고. 그렇죠. 네. 대신에 이제 이 선수가 볼로냐에서 뛸 때 지난 시즌 챔피언스리그 진출에 굉장히 크게 견인했고 그렇죠. 정말 잘해줬지만 그 이전에 부상 이력이 좀 있긴 했어요. 네. 네, 그런 어떤 부상에 대한 내구성은 사실 정말 아스날 팬분들에게도 질릴 대로 질린 그 부상에 대한 그 불운함이 있지 않습니까? 부디 그런 어떤 불운함 없이 아픔 없이 좀 네. 건강한 모습으로 칼라피오리 선수가 계속 경기를 좀 뛰어줬으면 좋겠는데 나이가 일단 굉장히 어리고 02년생이요. 다행히 최근 들어서는 그런 부상 이력이 좀 줄어드는 모습을 맞아요. 보였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부분은 뭐 조금 우리가 제쳐두고 네. 정말 좋은 영입이라고 할 만하다. 저는 아직 사실 실감이 안 나는 게 되게 휘리릭 진행이 됐어요. 진짜요. 갑작스럽게. 그리고 네. 뭐 지금 유력하다는 얘기가 나오곤 있습니다만 좀 시간을 두고 봐야 될 것 같고 저는 픽스되면 저 유니폼 하나 뽑습니다. 왜냐하면 와 이탈리아 수비수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 독일 자동차. 그죠. 뭐 그다음에 무슨 뭐 한국이면 요즘엔 가전 이런 것처럼 그 나라의 대표적인 뭐가 있어요. 이탈리안 수비수죠. 저는 이탈리아는 파스타와 수비수라고 봅니다. 파스타도 있네요. 그래. 그리고 또 하나 머리 긴 수비수예요. 근데 머리 길잖아. 그래. 너무 좋아요 진짜. 개인적으로 되게 탐났던 자원이기 때문에 그렇지. 다시 한번 뭐 축하드리고. 네. 알베 형한테는 좀 미안하다는 이야기를 전하고요. 좀 이따가 피터 형이 오거든요. 네. 피터 형한테 칼라피오리 얘기를 좀 해서 우리가 여기다 좀 붙이면 좋지 않을까. 네. 좋아요. 맞다, 피터 형. 네. 칼라피오리 올 것 같아요. 아스날. 그 소리 너무 예, 적극적으로 굉장히 나와요.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예. 그러면 가브리엘 아니면 셀리버가 어떻게 망갈래? 두도 아마 진첸코 자리에 서지 않을까. 그럼 진첸코나 뭐 키비오로 내보내면 되니까. 오케이. 칼라피오리 괜찮지 않나요? 그 시스도 대단했고. 엄청 잘했잖아요. 알베도 너무 좋다고. 근데 알베 형이 약간 유벤투스 올 것 같아서 좋아하다가 아스날 오면 또 아싸. 그렇죠. 좋죠. 칼라피오리가 왼쪽 백을 쓴다고? 왼쪽 백도 섰었어요. 진짜. 그리고 아스날 왼쪽 백은 사실 그쵸. 완전히 사실 센터백처럼 활약을 하거나 아니면 인버티드가 가기 때문에 네. 그래요? 좋을 수 있죠. 근데 네. 저번 시즌에 팀ber 쌌는데. 팀번 아마 오른쪽에 세우지 않을까. 네. 키비오르가 나간다는 뭐. 키비오르 진첸코가 그러면 다 나가면 사실 왼쪽이 데려오긴 해야 되는데 칼라피오리면 완전 대박이죠. 너무 좋죠. 어. 네, 왼쪽은 너무 늘 약간 문제이긴 했죠. 태연이도 약간 부상 때문에. 이번에 또 부상이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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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벤투스가 품기에는 이제 좀 너무 잘하니까 그 정도 아니잖아. 돈도 훨씬 더 빵빵하겠죠. 네. 맞아. 돈은 많이 줘 확실히. 근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 아스날과 유벤투스 했을 때 유벤투스가 좀 더 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텐데 그렇잖아요 사실. 근데 요즘 요즘 유럽 축구 봤을 때 네. 피터 형님 엄청 만족하시네요. 칼라피오리가 이제 너무 좋죠. 오는 거에 있어서. 저는 좀 공격 자원이 좀 더 들어왔으면 하는 마음이죠. 넘버 9 같은 거. 근데 공격수가 좀 필요해요. 아직까지 그런 설 크게 안 나오고. 네. 네, 궁금해요. 지켜봐야죠. 맞아요. 네. 한여름의 축구 축제 유로 2024 TVN 스포츠